다칠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 사람들은 떠났고 나는 남겨졌다. 나는 단종이다.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왕이다. 강원도 영월 땅에는 오래된 강이 흐른다. 서강이라 불리는 그 물줄기는 첩첩산중을 굽이굽이 돌아 흐르며 산이 강을 막고 강이 산을 품는 형세로 천년을 이어왔다. 사람들은 그 강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물길이 험하고 산세가 깊어 한번 들어오면 쉬이 나가기 어려운 땅이라고. 그러나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이곳에 당도하였을 때 그것은 유배지가 아니라 이미 무덤의 전실이었다. 1457년 세조 3년 윤 6월의 일이었다. 17살의 소년 임금은 청령포에 유폐되었다. 삼면이 강으로 막히고 한 면은 절벽으로 이루어진 그곳은 배를 타지 않고서는 드나들 수 없는 천연의 감옥이었다. 왕의 옷을 벗고 노산군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는 솔숲 사이에 지어진 작은 집에서 날마다 한양족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전해진다. 그가 올랐다는 소나무 한 그루가 지금도 청령포에 서 있으니 나무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이 오르고 울었던 그날의 바람을. 1441년 세종 23년에 태어난 단종의 이름은 홍위였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현덕 왕후는 단종을 낳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갓난아이는 어미의 젖도 받지 못하고 자랐다. 2살 때 세손에 책봉되었고 10살에 아버지 문종이 즉위하였으나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단종은 12살에 왕이 되었다. 어린 임금의 뒷뒤에는 검은 그림자처럼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이 서 있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단종의 충신들은 하나씩 죽어나갔다. 황보인, 김종서, 그 이름들이 사라질 때마다 어린 임금의 곁은 더욱 비어갔다. 1455년 단종의 나이 15.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를 요구하였다. 아니, 요구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소녀는 왕위를 빼앗겼다. 선위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었으나 그것이 협박이었음을 영월의 강물도 알고 있었다. 이듬해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6명의 충신이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되었다.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른다. 그들은 극형에 처해졌다. 형장에서도 세조를 임금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단종은 다시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다. 이미 왕이 아니었으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세조에게는 위협이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비가 잦았다. 서강은 불어나고 불어나 마침내 청령포 전체를 삼켜버렸다. 조정은 소년을 영월 읍내의 관풍원으로 옮겼다. 이미 임금이 아닌 자를 위한 처소치고는 초라하였으나 그것마저도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눈치 빠른 자들은 알고 있었다. 단종이 영월에서 보낸 날들은 어떠하였을까? 청령포의 솔숲에서 그는 날마나 강물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급하게 흐르는 물은 한양 쪽을 향하였으나 그 물을 따라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는 나무에 올라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전해진다.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 없는 소년이, 아버지를 일찍 여인 소년이, 왕좌마저 빼앗긴 소년이 서강의 물소리를 들으며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금성대군의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이 단종의 보기를 다시 도모하다 실패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이미 군의 지위도 없어졌다.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죽음이 왔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단종은 마지막 날 시 한 수를 남겼다고 한다. 자규루에 올라 지은 시로 알려진 이 작품은 이러하다. 한 마리 새가 되어 궁궐들을 날고 싶다. 피를 토하는 두견새가 되어 봄밤의 달빛 아래 울고 싶다고. 슬픔이 너무 깊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새가 되기를 꿈꾼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지는 알 수 없다. 그해 음력 10월 24일 단종은 세상을 떠났다. 향년 14굽, 재위 3년 2개월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된 지 1년 4개월 만에 죽음이었다. 그러나 죽음의 방식은 끝내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다. 어떤 전적은 사약을 받았다 하고 어떤 기록은 교살되었다 하며
어떤 이는 단종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한다. 역사는 그 죽음의 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 아니,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임금을 죽인 자들에게 그 죽음의 방식은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혀야 할 것이었으니 관풍원의 낡은 창호지 사이로 10월의 바람이 스며들었을 것이다. 멀리서 서강의 물소리가 들려왔을 것이다. 시신은 강에 던져졌다고 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버려졌다. 임금의 예를 갖추어 수습할 자가 없었다. 단종의 죽음에 관여하거나 시신을 거둔 자에게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이 내려져 있었다. 그리하여 영월 읍내의 어느 누구도 감히 강가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강가에서 소년의 시신은 홀로 물 위를 떠돌았다. 물줄기는 급하게 흘렀으나 시신은 강 아래로 흘러가지 않았다. 서강의 물은 빠르고 거셌으나 어린 임금의 몸은 며칠 동안 강물 위에서 맴돌고만 있었다. 영월 사람들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 영혼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때 한 사람이 강가를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영월 호장 영응도. 호장이란 지방고을의 행정을 맡은 형리였다. 벼슬 놓치면 높지 않은 자리였으나 고을 안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의 중심이 되는 직책이었다. 응응도는 그 자리에서 단종의 유배를 지켜보았고 소년 임금의 죽음도 지켜보았다. 삼족이 멸한다는 말은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까지 모두 죽는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일어섰다. 그 결단의 순간에 무슨 생각이 스쳐갔는지를 역사는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결과만이 남을 뿐이다. 그가 강가에 이르렀을 때 찬물 위에 단종의 시신이 있었다. 전적들은 그 순간 응응도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시신을 거두었다는 사실만을 전할 뿐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 속에 이미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삼족이 멸한다는 엄명 앞에서 향리한 사람이 어린 임금의 시신을 두 편로 안아 올렸다. 그것은 충성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기 이전에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가장 근본적인 예의였다. 응응도가 동울지산을 향하여 오르던 그날 밤, 10월의 영월은 이미 서리가 내릴 만큼 차가웠다. 산길은 어둡고 가팔랐다. 어린 임금의 몸은 작고 가벼웠을 것이다. 왕의 의복이 아니라 유배인의 차림이었을 것이다. 응응도는 그 몸을 두 팔로 안거나 등에 지고 산을 향하여 걸어올랐을 것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상상하건대 그 밤하늘에는 별이 많았을 것 같다. 10월의 영월 하늘은 맑고 차갑고 별이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응도는 별빛 아래에서 구덩이를 팠다. 얼어가는 흙을 손으로 파내어 구덩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린 임금을 눕혔다. 봉분을 쌓을 수 없었다. 표속도 세울 수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매장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였다. 봉분이 있으면 누군가 발견하고, 발견하면 보고하고, 보고하면 파헤쳐질 수 있었다. 응응도는 임금을 숨겼다. 그것이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사료는 그 순간 응응도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침묵한다. 그러나 충정으로 가득한 사람이 죽은 임금을 산에 묻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어쩌면 이러하지 않았을까. 소신은 전하를 보내드리옵니다. 부디 저 너머에서는 편히 쉬시옵소서. 이승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그 너머에서는 모두 얻으시옵소서. 조선 역사상 임금의 시신이 봉분 없이 묻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장사를 마친 응응도는 가족과 함께 영월 땅을 떠났다. 사료는 이렇게만 전한다. 얼마나 급히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떠났다. 살아남기 위하여. 죄인이 아니었으나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 옳은 일을 하였으나 그 옳음을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 응응도의 남은 생은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응응도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잠시 사라졌다. 세월이 흘렀다. 세조의 시대가 가고 예종이 즉위했다. 성종의 25년 치세가 지나고 연산군의 폭정이 이어졌다. 응응도가 단종을 매장한 지 60여 년이 흐른 뒤 중종조에 이르러 조정은 비로소 단종의 무덤을 찾기 시작했다. 동울지산의 어느 봉우리 아래서 봉분도 표석도 없이 묻힌 자리가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무덤이 확인된 뒤 장릉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숙종 28년, 1698년에 이르러
단종은 공식적으로 복이 되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41년이 지난 뒤였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단종이라는 묘호가 붙여졌다. 현덕왕후의 위패도 종묘의 복이 되었다. 어머니와 아들이 죽은 지 200년이 넘어서야 나란히 모셔지게 된 것이었다. 정조 15년, 1791년, 응응도는 장릉 충신단에 배양되었다. 순조 33년, 1833년에 이르러 충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응응도가 강가에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던 그날로부터 무려 376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기록은 지울 수 있으나 마음은 지울 수 없다. 그것이 충정의 힘이다. 그리하여 비로소 구천에서나마 눈을 감았기가 짐작된다. 소년 임금도, 그 임금을 마지막까지 지킨 향리도, 서강이 흐르는 한, 장릉이 서 있는 한, 봄이면 진달래가 피는 영월 땅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살아있다. 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그 물소리 속에 두 사람의 이름이 있다.